안녕하세요. 랩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죠. 의료진과 또 지원 인력들, 모든 분들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희도 한 2주간 휴원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사태가 꼭 좋아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우리가 잘 모르던 흥미로운 이야기, 마티스에 대한 10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서 보실까요? 우선 아주 간략하게나마 마티스에 대한 신상 좀 털고 갈까요? 앙리 마티스, 영어식 발음으로는 헨리 마티스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대의 화가로 꼽히는 마티스는 1869년 프랑스 북부 노르파드칼레의 르샤토 캄프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곡물상이었던 아버지는 사업을 번창하며 앙리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였지만 미술에 심취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내 아멜리에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동안 셀 수 없을 만큼의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볼티모어 미술관의 소작품만 100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당시 화가들은 아시다시피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화가가 되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그 꿈을 지니고 미술학교를 진학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마티스는 좀 달랐습니다. 마티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첫 번째, 미술에 관심 없던 마티스. 사실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던 앙리에게는 부모의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그는 그다지 미술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자신이 화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법대에 들어갑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 탄탄대로의 길에 있던 그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생깁니다. 그의 진로를 확 바꿔놓게 될 그런 계기 말이죠. 바로 젊은 마티스는 1889년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맹장염은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병이지만 당시의 의술에서는 감기 정도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맹장염에 걸려 요양을 하게 된 그에게 무료한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물감을 선물합니다. 시간 때우기 좋게 그림이나 그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계기가 그에게는 그의 인생, 아니 세계 현대 미술사를 확 바꿔놓는 기회가 됩니다. 마티스는 물감으로 그림을 몇 주간 그려보면서 미술의 행복감,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여느 다른 부모들처럼 그의 아버지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법조계에서 일하던 직장을 때려치고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그는 미술을 파라다이스 같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푹 빠져버립니다. 마티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두 번째, 미술 삼수생의 굴욕. 유명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였던 그이지만 미대 입시에서는 삼수생이었습니다. 1892년 프랑스 최고의 미술대학 중 하나였던 아카데미 줄리앙의 시험을 보았지만 보기 좋게 떨어집니다. 마티스는 특이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 학교 정문 앞으로 매일같이 등교합니다. 그림을 그리러 가는 것이 물론 아니고요. 그냥 의도적으로 학교 앞에 가서 출근하는 미술 교수들과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면서 그의 그림을 자꾸 보여줍니다. 매일 말이죠. 그렇게 몇 주간을 정성을 다하자 결국에는 구스타프 모로라는 교수가 그의 수업에 초대해 줍니다. 일종의 청강생이죠. 마티스는 1894년에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떨어집니다. 재수도 실패한 거죠. 결국 그는 26살이 되던 해 1895년이 돼서야 겨우 턱걸이로 합격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되는 그에게는 엄청난 굴욕이었죠. 아무리 천재적인 화가라 하더라도 이런 웃지 못할 웃픈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2년 정도 다니고 때려칩니다. 대신 젊은 아방가르드 화가들을 만나서 어울리게 되죠. 그의 첫 번째 친구 중 한 사람은 존 피터 러셀입니다. 러셀은 마티스에게 인상주의와 고흐의 작품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고루했던 환경에서 자라왔던 그저 그런 실력을 지니고 있던 무명의 앙리 마티스가 새로운 미술 세계로의 눈을 확 뜨게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티스의 첫 대표작은 1897년에 나옵니다. 바로 저녁 식탁이라는 작품이었죠. 당시 그는
세잔과 고흐, 심지어는 전묘법의 대가 쉐라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티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세 번째. 마티스와 피카소는 정말 서로 싫어했다? 마티스는 미대를 그만둔 뒤 많은 젊은 작가들을 만나고 어울리게 되는데요. 그는 이런 활동들을 무척이나 즐겼습니다. 이때 만난 화가들은 러셀, 드랭, 블라멩크, 피카소 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현대미술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마티스와 피카소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고 미술사에서도 중요하며 많은 논란과 썰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많은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1900년대 초 파리에서는 이 두 젊은 작가의 등장에 대하여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작업들은 못생긴 미술의 시작인가 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죠. 그런 둘은 이때부터 상대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사실 상대방의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1905년 파리에서의 드랭 그리고 블라밍크와 가졌던 전시에서 야생 짐승이라는 혹평을 받는 앙리 마티스. 1907년 아비뇽의 여인들을 공개하면서 미친놈의 작품이야 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던 파블로 피카소. 그 두 사람이 지닐 수 있었던 해안과 능력이 이들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줬다고 후세에서는 평가합니다. 이런 과감한 도전에 서로는 상대방의 작업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작품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평생 그들은 진정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경의를 경쟁 구도처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저와 마티스의 모든 작품들을 서로 나란히 놓고 봐야 됩니다. 아마 마티스의 작품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고 관찰하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나의 작품들을 그렇게 자세히 본 사람은 마티스밖에 없을 겁니다. 우린 당시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사람은 미국계 전위 작가이고 마티스의 극진한 후원자였던 거트루드 스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이 같이 전시되던 작은 갤러리 전시에 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미 스타인은 피카소의 그림을 800프랑 약 320만 원가량에 구입한 사이였죠. 1902년 돈이 없어 자신의 스케치를 태워서 온몸을 녹이던 피카소에게는 굉장한 은인이었죠. 어찌됐든 그 두 사람은 그 전시에서 상대방의 작품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고 사실 매우 다른 그림 스타일로 느껴지면서도 서로 간에 매우 비슷한 동질성을 지녔다고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묘한 매력과 경쟁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의 작품들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이 두 작품인데요. 앙리 마티스는 피카소와의 관계를 권투경기라고 부르었습니다. 피카소는 그와 마티스의 작품 세계에 대한 관계는 만약 내가 현재 그리는 이 그림을 안 그렸다면 난 마티스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야. 근데 마티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림 안 그리면 내 그림 그리고 있었을걸? 이라고 자신들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평생을 지속적으로 존경하고 서로 각자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서로에게 엄청난 공감과 존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초기 현대미술 세계를 이끌어갔던 동반자의 관계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티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네 번째. 콜라주에 엮인 웃픈 이야기. 그의 말년에는 거동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경마가 그의 열정적이고 독창적인 예술 작업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유화물감과 붓 대신에 큰 사이즈의 색종이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퀄리티의 콜라주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름답고 경이로울 정도의 작품들이 이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티스의 색종이 콜라주 시리즈들은 작품성으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사연은 다음번에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